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기초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삼육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교육원 김진호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객체 생성자 함수, 오브젝트 컨스트럭터 펑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객체 생성자 함수, 이 오브젝트 컨스트럭터 펑션이라고 하는 건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중괄호 블럭, 리터럴 형태로 만들었던 객체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오브젝트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생성자 함수가 일반 함수와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생성자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객체 생성자 함수라고 하는 걸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객체,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중괄호 블럭이라고 하는 리터럴 형태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을 해봤어요.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생성자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기본적으로 빌트인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 생성자 함수인데요. 이런 생성자 함수를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함께 호출을 하게 되면 오브젝트라고 하는 타입의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되게 돼요. 이렇게 오브젝트라고 하는 빈 객체를 생성을 하고 나면 결과는 마치 빈 중괄호 블럭을 이용해서 이렇게 리터럴 형태로 객체를 생성한 것과 동일하게 되고요. 여기에 nam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나 age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추가로 할당을 하면서 동적으로 프로퍼티를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new 연산자와 함께 오브젝트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빈 객체를 생성해서 반환을 하게 되고, 빈 객체 생성 이후에 프로퍼티 또는 메서드를 추가해서 객체를 완성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반드시 이 오브젝트 생성자 함수를 사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객체 리터럴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죠. 하지만 이 생성자라고 하는 개념은 좀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 생성자 함수 외에도 스트링이라던가 넘버, 불린, 펑션, 어레이, 데이트, 레귤러 익스프레션 등의 빌트인 생성자 함수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생성자 함수라고 하는 것도 정의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관점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을 코드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어라고 하는 폴더 밑에다가 이 폴더 하신 다음에 07번에 오브젝트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 컨스트럭터 밑에는 오브젝트 컨스트럭터 펑션이라고 하는 폴더를 한 개 더 추가해 줄게요. 자, 먼저 객체 생성자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좀 살펴볼 건데, 여기에 new 파일 하신 다음에 01 오브젝트 컨스트럭터 펑션이라고 만들어 주실게요. 자, 먼저 오브젝트 생성자 함수를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것부터 확인해 볼게요. 우리 const student라고 하는 이 변수에다가 new object라고 해서 만들 거예요. 자, 콘솔에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실행해보면 우리가 이제 빈 중괄호 블럭을 이용해서 리터럴 형태로 객체를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객체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성한 객체에 프로퍼티를 추가해서 객체를 완성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방식인데, 스튜던트의 nam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유관순이라고 하는 값을 넣고요. 또 스튜던트의 age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16이라고 하는 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콘솔에 있는 값을 다시 한번 출력해 볼게요. 확인해 보면 동적으로 프로퍼티가 정상적으로 잘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오브젝트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를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고 있고, 이 생성자 함수를 호출할 때는 함수 호출 구문, 이 괄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이때 new라고 하는 할당 연산자를 함께 붙여서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해당 타입의 객체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살펴볼 거는 constructor func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생성자 함수를 정의하는 걸 볼 거예요.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 뒤에 생성자 함수를 정의할 때 일반적인 함수를 작성하는 것과 똑같이 작성을 하게 돼요. 첫 번째로는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 두 번째로는 함수의 이름인데 이때 생성자 함수는 문법적인 규칙이 아닌 개발자들끼리의 암묵적인 규칙에 의해서 맨 앞 글자를 대문자로 작성을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괄호 안에는 매개 변수를 선언을 하고 외부에서 생성자 함수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를 넣어가지고 호출을 하게 되고 실제 구현부는 이 중괄호 블럭, 이 몸체 내부에서 작성을 하게 돼요. 이때 this.name이라고 해서 이 this는 new라고 하는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그 객체 자체의 주소를 의미하게 되고 그 객체 자체에 nam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추가하면서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name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또 age라는 프로퍼티를 추가해서 age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해줘요. 또 this.getInfo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추가하면서 함수형 프로퍼티, 즉 메소드를 한 개 정의를 할 때 이 메소드에서 리턴으로 this.name이라고 하면 현재 이 객체가 갖고 있는 name 프로퍼티의 값, 또 this.age라고 하는 age 프로퍼티의 값을 이용해 만든 문자열을 리턴해주는 메소드형 프로퍼티 또한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new student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는 구문에 첫 번째 인자로는 name, 두 번째 인자로는 age 값을 전달해서 객체를 만들고 나면 이 student에 있는 getInfo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러한 포맷으로 안에 있는 프로퍼티 값을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하나의 템플릿처럼 생성자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프로퍼티 구조가 동일한 객체 여러 개를 간편하게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매번 객체를 생성할 때 리터럴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생성 방식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간편하지만 한 개의 객체만 생성을 할 때 편리한 방법이고 동일한 프로퍼티를 갖는 객체 여러 개를 동시에 막 여러 개를 생성해야 되는 경우 매번 같은 프로퍼티를 기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에요. 자, 이 부분 역시 코드로 살펴볼게요. 자, 오브젝트 컨스트럭터 밑에다가 새롭게 폴더를 만드실 거고 이번에 02번에 컨스트럭터 펑션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든 다음에 이 하위에 파일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먼저 01 constructor function.js라고 만들어 주실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객체를 리터럴 방식으로 생성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스튜던트 1번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매 프로퍼티를 여기에 다 정의를 해줄 거예요. 자, 이러한 문자를 리턴해 줄 수 있게끔 작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스튜던트 2번을 한 번 더 추가해 볼게요. 자, 이렇게 객체 두 개를 리터럴 형태로 작성을 해줬어요. 자, 매번 이렇게 객체를 생성할 때마다 리터럴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만약에 수십 명 학생의 객체를 만들어야 될 때 매우 불편할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간편하긴 하지만 한 개의 객체만 생성을 할 때 유용한 방식이고, 동일한 프로퍼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객체를 생성해야 될 때는 굉장히 불편한 방식이죠. 자, 이번엔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과 같은 구조의 객체를 먼저 생성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해줄 거예요. 펑션, 자,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생성자 함수를 만들 건데 앞 글자를 대문자로 작성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매개변수로 name과 age 값을 전달을 받아서 프로퍼티로 추가를 해줄 거예요. 이때 this라고 하면 이 this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를 호출할 때 생성되는 객체의 주소 자체를 this에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this.name이라고 하는 거는 스튜던트로 인해 생성되는 그 객체 자체를 의미하고, 거기에 nam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추가해서 name으로 전달받은 저 매개변수 값을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자, age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생성자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스튜던트라고 하는 거를 객체로 만들 때 이번엔 스튜던트 3번 여기에 new student라고 해서 좀 전에 만들었던 저 생성자 함수를 new와 함께 호출을 하는 거예요. 이때 첫 번째 인자로는 이름, 두 번째 인자로는 문자열을 전달하게 되면 이렇게 전달했던 두 개의 값이 이렇게 생성자 함수의 매개변수로 전달이 되면서 프로퍼티를 동적으로 추가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생성한 객체 자체를 스튜던트 3번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스튜던트 4번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를 내놓고 이 템플릿을 계속 매번 이용을 하듯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해 보면 이렇게 전달한 이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객체가 생성되고 그 안에 있는 메소드 프로퍼티가 정상적으로 호출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조금 전에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됐는데 이런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제 this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했는데 이 this는 처음에 생성자 함수를 호출했을 당시 먼저 객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게 돼요. 이때 암묵적으로 이 생성된 인스턴스를 this라고 하는 주소에 저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this에 바인딩 되어 있는 인스턴스 값을 초기화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리턴 해가지고 this, 나 자신 자체를 리턴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명시적으로 이렇게 객체를 리턴하게끔 해버리면은 this 반환을 무시하게 돼요. 자, 생성자 내부에서는 보통 리턴이라고 하는 걸 생략하는 게 기본적이고 크게 작성을 하진 않지만 우리는 여기서 인스턴스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이 리턴이라고 하는 키워드 뒤에 값들을 리턴을 하면서 어떤 값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역시 코드로 살펴볼 거고요. 자, 이번엔 파일을 한 개 더 추가해서 02 언더바 인스턴스 다시 creation 다시 process.js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 거예요. 자, 우리 아까와 같은 생성자 함수를 한 개 정의를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name과 age를 매개변수로 전달받는 student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를 작성을 해줬어요. 여기에 console.log로 this라고 출력을 해볼 거고, 자, 생성자 함수를 호출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요. 현재 이 this라고 불리는 거에는 그 생성자로 만들어진 객체, 아무것도 초기화되어 있지 않은 그 객체 자체가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현재 객체는 만들어졌고 아무런 프로퍼티도 없는 상태에서 그 객체의 nam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의 name으로 전달받은 매개변수를, 또 age라고 하는 프로퍼티의 age라고 하는 매개변수를, getInfo라고 하는 프로퍼티의 메소드를 하나 이렇게 저장을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초반에 이렇게 빈 객체 형태로 할당이 되어 있던 this에 프로퍼티들을 추가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생성한 객체의 프로퍼티 값을 출력해 보면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생성자 함수 또한 함수이고 모든 함수들은 내부에 return이라고 하는 게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return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면 실행했을 때 똑같이 동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return은 단순히 호출했던 위치로 복귀를 하는 거고, 만약에 return 뒤에 값을 명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객체를 리턴했어요. 실행하게 되면 그냥 여기에서 리턴했던 빈 객체 자체가 그대로 리턴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때 묵시적으로 모든 생성자 함수는 이렇게 프로퍼티가 초기화된 this, 이 객체 자체를 리턴을 하면서 그 객체를 반환할 수 있게 해줘요. 실행해보면 this를 리턴했을 때 동일하게 동작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숫자 1을 리턴하게 되면 숫자 1을 리턴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묵시적으로 this가 리턴이 되는데 기본 자료형 값을 이렇게 리턴 뒤에다가 작성을 하게 되면 얘는 무시하고 this 값을 리턴하게 되고요. 객체를 리턴하게 되면 이 해당 객체를 리턴하게 돼요. 또 이 리턴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값을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this라고 하는 게 리턴이 되게 되고, 생략을 해도 이렇게 생성했던 this 자체가 리턴이 되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번에 볼 거는 생성자 함수가 일반 함수랑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일반 함수하고 생성자 함수의 특별한 형식적 차이는 없어요. 일반 함수를 선언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첫 문자를 대문자로 기술하려고 해서 구분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개발자들끼리 암묵적인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마치 앞 글자가 대문자인 거를 딱 보게 되면은 얘가 생성자 함수구나라고 한 번에 알 수 있도록요. new 연산자와 함께 호출을 하게 되면 생성자 함수로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new 연산자와 함께 호출을 하지 않게 되면 일반 함수처럼 동작하기도 해요. 이렇게 생성자 함수가 new 연산자 없이 호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에크마 6에서는 new target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요. 대부분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빌트인 생성자 함수, 오브젝트라던가 스트링, 넘버, 불린, 데이트, 정규 표현식 이런 것들은 new 연산자와 함께 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적절한 값을 반환하게 해놨어요. 또 스트링이나 넘버, 불린 같은 경우에는 new 연산자 없이 호출을 하게 되면 생성된 객체가 아닌 문자열, 숫자, 불린 값들을 반환하면서 형변환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코드로 살펴볼게요. 자, 새롭게 파일을 한 개 추가해 주실 거고요. 자, 03번에 자, differences from regular function이라고 하는 JS 파일을 만들어 줄게요.
자, 일반 함수와 생성자 함수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생성자 함수를 한 개 정의를 해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 만들었던 생성자 함수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const student라고 하는 변수에 위에 작성했던 student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를 new라고 하는 키워드 없이 한번 호출을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student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실행해 보면 이 스튜던트 자체를 생성 점수를 new 없이 호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러는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이 스튜던트는 아직 정의되어 있지 않은 값이다라고 하는 undefined로 초기화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 함수가 동작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내부에 동작 확인이라고 하는 내용을 출력해 볼게요. 자, 호출됐다라고 출력을 했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생성자 함수가 정상적으로 호출이 되었죠. 다만 이렇게 생성한 거를 객체로서 리턴을 해주는 게 아닌 단순히 그냥 이 함수만 호출하고 아무런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undefined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전달했던 name과 age 어떻게 되는지 한번 출력을 해볼 건데요. 우리 console.log로 name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강감찬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값을 생성자 함수 쪽으로 전달해서 호출을 했어요. 그리고 dis.name과 dis.age를 매개변수 값으로 초기화를 했어요. 근데 이 dis는 이 객체가 생성되고 나면 바로 그 객체를 가리킨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new 연산자를 이용하지 않고 얘를 호출하게 되면 이때 당시에 이 dis는 전역에 있는 객체를 가리켜요. 따라서 이 dis.name이라고 하는 거는 name이라고 하는 전역 변수, 즉 외부에 있는 이 함수에 nam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한 개 동적으로 추가해서 name 값으로 덮었었기 때문에 이게 강감찬이라고 하는 값이 됐고요. 그리고 출력을 했을 때 전역 변수에 있는 name 값이 출력이 된 거예요. 이때 만약에 어, age라고 하는 값도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 age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35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이 두 개는 전역 변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생성자 함수가 new라고 하는 키워드 없이 호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new targe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새로운 생성자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도그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를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new라고 하는 키워드 없이 호출을 해볼 거예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마찬가지로 위의 것처럼 undefined라고 값이 나오게 돼요. 이때 new라고 하는 연산자 없이 호출을 했을 때 정상적인 객체를 리턴해 줄 수 있도록 조건을 한 개 추가할 거예요. if new.target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간단하게 동작 확인이라고 출력을 해볼게요. 자, 실행해 보면 new target이 아니면
즉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때 현재 동작 확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출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했을 때는 이렇게 동작 확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출력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new target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true, false로 반환해주는 특성을 이용해 만약에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정상적인 객체를 리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리턴으로 new dog 이 안에서 제대로 이제 new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면서 name과 age 값을 넣어가지고 객체를 생성하고 생성된 객체를 리턴할 수 있게끔 해주면 new라고 하는 키워드 없이도 이렇게 생성을 할 수 있게 돼요. 실행해보면 정상적으로 뽀삐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이러한 대부분 빌트인 생성자 함수 제공되고 있는 것들은 new라고 하는 연산자 없이 호출을 하게 되면은 먼저 이렇게 new target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new 키워드가 이제 동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작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게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값을 반환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new 연산자 없이 한번 호출해서 출력 결과를 확인해 보면 정상적으로 객체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new 연산자 없이 바로 지금처럼 일반적인 객체를 반환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스트링이라던가 넘버, 불린 이런 객체들은 new 연산자 호출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객체를 반환하는 것이 아닌 문자열이라던가 숫자, 불린값 이런 것들을 반환하면서 이를 통해 데이터 타입을 변환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우리 이전 시간에 베리어블 쪽에 명시적 타입 형변환 쪽에 보면 스트링이라던가 넘버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할 때 이런 형태로 사용을 했었어요. 바로 이게 스트링이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를 new 연산자 없이 호출을 했을 때 스트링 객체를 반환해주는 게 아닌 변환된 그 문자열 값 혹은 뭐 변환된 논리값, 숫자값 이런 것들을 반환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